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? 선생님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다음번에 하겠습니다. 15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기면서도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 정보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. 또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조 전 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상황이 급박해 국회 보고 등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.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보고 의무 조항을 추가해 개정 시행된 국정원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. 특검은 국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. 12월 3일 밤 8시 40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.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앉아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어옵니다.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,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 전 총리와 김영호 전 장관,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집무실로 합류했습니다. 이어서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밤 9시 9분에서 10분 사이의 모습.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. 대부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. 잠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.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. 이 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냅니다.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밤 10시.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 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합니다.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 정족수가 충족됐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넵니다.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,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납니다.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. 이후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. 공개된 영상 속에선 누구 한 명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 12.3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. 먼저 집무실에 와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조 전 원장 역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.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?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CCTV엔 조 전 원장도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지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위증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내란 사태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조 전 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다른 말을 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워왔습니다. 작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당시 신 전 장관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는데 조 전 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.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.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.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. 계엄 당일 방첩사를 도우라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도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.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.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증인신문에 나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.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. 홍 전 차장은 고도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마치 4가지의 다른 명단이 있다는 착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에 나갔을 때 시간 제약으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메모 작성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습니다. 우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첫 번째 메모를 받아 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하라고 시켰고 계엄 해제 뒤인 이튿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좌관에게 다시 적어보라고 한 내용에 자신의 기억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.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. 똑같은 내용이죠. 그게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? 홍 전 차장은 특히 메모의 작성 과정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실제로 체포 명단은 홍 전 차장은 물론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,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던 명단과 대부분 일치합니다. 지금 체포자 명단이 있는 것은 국정원, 방첩사, 경찰 3개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입니다. 그럼 결국은 상당한 부분의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홍 전 차장은 CCTV 확인 결과 메모를 작성한 시간에 공관 앞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조 원장 진술에 대해선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. 기억할 수 없다, 충격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? 홍 전 차장은 오는 20일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 지시 정황만 더 뚜렷해지는 역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.